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국제사회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사이언스 취재 파일 오늘 이 시간에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과 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등을 이혜리 기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혜리 기자. 일본 정부가 방류하겠다는 오염수 125만 톤 가운데 일부만 배출 기준을 충족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방사성 물질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은 전체 30%에 불과합니다. 예. 일본 정부는 나머지 오염수에 대해 두 차례 정화 처리를 거치고 여기에 400에서 500배에 이르는 바닷물을 섞어서 방사성 물질 농도를 낮춘 상태로 2년 후부터 20,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정화 처리를 거쳐도 삼중수소와 같은 방사성 물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삼중수소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되는데 이 삼중수소가 뭐길래 이렇게 우려를 낳고 있는 건가요? 삼중수소, 영어부터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일반적인 삼중수소는 단어 자체로도 알 수 있듯이 수소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예. 수소와 달리 삼중수소는 불안정한 성질을 지니는데 이 때문에 삼중수소는 붕괴를 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게 됩니다. 예. 문제는 삼중수소가 체내에 들어오면 이 체내 정상적인 수소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한다는 점인데요. 이 과정에서 유전자가 변형되거나 세포가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생식기능 저하 등 인체에 손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말씀만 들어도 좀 위험하게 들리는데 그러면 이 삼중수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물질인 건가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이 원자 수가 원래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이제 반감기라고 하는데 이 삼중수소의 반감기는 12.3년입니다. 네. 즉 12.3년이 지나면 양이 원래의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십 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하지만 문제는 삼중수소가 바다에 버려지면 바닷물과 섞이면서 화학적으로 걸러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네. 이 때문에 삼중수소가 고스란히 동식물에 농축이 되고 이 동식물을 섭취한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라지는데 수십 년이 걸리고 또 생명체 몸에 축적도 된다는 건데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리면 괜찮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깨끗한 물을 섞어서 삼중수소 농도를 떨어뜨리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오염수를 희석하더라도 이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오염수 안에 있는 세슘과 스트론튬 등 약 65종의 방사성 물질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도쿄전력은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라는 장비를 통해서 이 오염수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정화된 오염수에 삼중수소가 남는 건 물론이고 세슘이나 스트론튬 같은 이 다른 방사성 물질 역시 완전하게 제거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始まったばっかりで、二次処理した結果、さまざまな放射性物質が総量としてどのぐらい、取り切れずに残るのかっていうのは、それはまだわからないという。62カ種以外のものっていうのはトリチウムだけではないと思いますので、62カ種を取ってトリチウムだけですよっていうようなプレゼンテーションはとても間違っていると思います。 네, 일본 내에서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건데 여러모로 걱정이 좀 큽니다. 일본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오염수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돼 하루 평균 14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오염수를 다 정화하는 데는 수백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 등 경제적인 문제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내년 여름이면 오염수 보관 탱크 저장 용량이 한계에 달한다는 이유로 해양 방류 방침을 정하려고 했지만 국내외 거센 반발로 결정을 한 차례 미뤘는데요. 결국 일본이 매일 발생하는 오염수를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용이 적게 드는 해양 방류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취임 초기부터 오염수 해양 방류를 여러 차례 시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今後できるだけ早く政府として責任を持って処分方針というものを決めたい。
바다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일본은 물론이고 주변국,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인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심각성을 보여주는 연구가 나왔었죠. 네. 독일 연구진에 따른 건데요. 독일 킬대학 헬름헬츠 해양연구소 분석 내용을 보면 이 방출된 오염수가 제주 앞바다까지 도달하는데 7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예. 또 280일 이후에는 동해 앞바다에 도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듯 일본과 밀접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생겨나는 것은 명확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지구를 순환하는 해류의 특성상 결국은 전 지구적인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 위해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국제사회 공동 대응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의 오염수 배출 기준을 놓고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일본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리나라와 중국을 포함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나라들이 좀 세밀한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혜리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